일요서울신문 1416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이정의 정문일침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 기자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세 분이서 다시 모여가지고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재밌으신가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신 기자님 덕분에 이 앞번 했을 때게 팬이 꽤 있던데요. 팬이 없는데. 네. 저희도 대표님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 선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선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당 조직을 꾸리든 뭐 대선에 대통령이 돼서 각 장관을 꾸리든 이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순천 선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시작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시면 그때 선거가 딱 끝나고 당선 딱 됐을 때 그 순천 지역 분들의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그때 보궐선거가 딱 지금보다는 조금 늦겠구나. 7월 30일 날 한 무더위 때 보궐선거를 치렀어요. 보궐선거를 치르고 딱 나니까 사실 이제 저도 겁이 났어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아무도 찍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천 시민들이 저를 선택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걸 솔직히 저 때문에 순천 시민들이 이제 욕 먹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의외의 반응들이에요. 뭐 서울로 병원을 갔더니 어디서 왔냐? 순천 이정현. 또 뭐 포항을 갔는데 식당에로 딱 들어갔는데 뭐 좀 전라도 말을 쓰니까 전라도 어디서 왔어요? 순천에서 왔다니까. 오늘 이분들 저 식대를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반응들이 보이고 특히 나라가 이제 39.7%까지 얻고도 광주에서 안 됐었잖아요. 광주에서 내가 되기를 바랬었던 많은 아쉬워했었던 사람들이 순천에서 자기들의 그 한을 풀었다. 순천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방천지에서 그 어떤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에 대한 평가 많이 나오니까 순천 사람들이 아주 이제 그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죠. 근데 이제 나중에 순천 시장한테 들으니까 한참 지난 뒤에 순천 그러면 고추장 많이 나는데요. 순창으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당선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천 시민들 정말 위대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순천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 유권자들이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 순천이 전국구가 됐죠 사실은. 이정현 전 대표님 덕분에 전국구가 된 것 같고 사실 저희 방송을 할 때마다 댓글에 올라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순천에 다시 출마 안 하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 없으세요? 뭐 하여튼 정치는 매번 얘기하지만 생물입니다. 아니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천에서 보궐선거 딱 당선되고 났는데 이제 그때 보궐선거 15군데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1군데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당선이 됐는데 막 이제 당직자회에서 11명 전체에다 꽃다발을 주고 이제 막 축제 분위기죠. 또 그 다음 날은 또 의원총회에서 막 이렇게 하죠. 날마다 야단인데 아니 그렇게 언론에 유명했던 이정희는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10명뿐인 거야? 이정희는 왜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서울을. 그래서 유세차를 이제 해체시키지 않고 순천 시내 구석구석 안 간 데 없이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혹은 인사를 하고 댕기고 면 단위도 사람들이 있든 말든 그 마을로 다 다니면서 전부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때 태풍이 몰려왔어요. 비랑 같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온 머리고 뭐 옷이고 다 젖어가지고 있는데 그러고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가다가 전부 박수를 쳐요. 막 그거에 대해서. 왜냐? 한 번도 안 봤다.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올라가지. 누가 이렇게 인사하고 다닌 사람이 있다냐.
9일간을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아이고 막 상상이 됩니다. 지금.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정말 구경거리다. 어떻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가서 으쌰으쌰 안 오고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네. 제가 국회의원 해보진 않았지만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마 제가 당선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걸어다니면서 그러죠. 인사하려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신 기자가 만약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처럼 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버지의 정치 1호 맞아. 팬이 1호거든요. 팬이 제가 들었었는데, 팬으로 그거를. 진짜 이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아유, 그렇게 감사합니다. 순천 지역에서 뽑히기가 쉽지 않은데 보수로서 뽑히기가 네. 쉽지 않은데 거기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 선거에 39.7 거의 40%를 얻고도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찍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저는 떨어졌다는 섭섭함보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앞에 워낙 표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에 웁니다. 이정현 하고 붙여놨더니 전화가 막 수백 통 와요. 프랭카드 좀 떼라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것 보면 눈물 난다. 그 프랭카드 좀 떼라 제발 좀. 그런 식의 원조 감성 좀 하셨네요. 근데 참 솔직한 내 심정이거든요. 진짜 그 위선 가식 뭐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그 프랭카드만 봐도 인간미가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혹시 대표님 그럼 그 당시에 순천 선거 보궐선거 나가셨을 때 내걸었던 공약 기억하세요? 하나마다요 쫙 기억을 하죠. 그 공약 중에 네. 이루신 게 얼마나 되세요? 굳이 비율로 표현하자면? 저는 거의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가 전라남도입니다. 제주도도 제주도에 의대가 있고 강원도도 강원도 의대가 있고 참 있는데 딱 광주 전남만 전라북도도 전북대 원광대 그 당시에 서남대 광주만 하더라도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가 부속병원이 있는데 전남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 시민들이 그걸 가장 원하길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돼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많은 연구와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갖고 얻어낸 게 뭐냐면 공공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시골의 보건소에 거의 간호사들이 계시지 시골 보건소에 면 단위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군의관들이 특정 과만 전공을 해갖고 간다거나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해갖고 의대를 많이 오다 보니까 군대 가는 의사들이 부족해갖고 전적으로 이 말하자면 군의관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이라든가 산재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공기관이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또 의료원이라든가 의사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대체하는 군복무로 대체하는 그 공보의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사스나 메르스 때나 지금 같이 저렇게 코로나19 이렇게 하는데 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이런 데도 의사가 전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똑같이 건강에 대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따가지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처럼 육사처럼 경찰대학교처럼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의사들을 관리한 다음에 이런 분야에 가서 근무를 10년 이상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제가 도입을 해갖고 드디어 다 법안을 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국방부 장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각 부처 해당 부처 장관들도 좋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의 5번에 걸쳐서 기자회견 내지 공식 정부에서 이거 해야 된다 입장을 밝히고 솔직히 말해서 순천에 그 대체 부지까지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몇십 년 동안은 싹쓸이를 했던 민주당이
아예 그런 거 아이디어 하나도 못 냈고 생각도 못 했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법안 상정도 안 해주고 끝끝내 반대를 하고 이 정권 들어오더니 이제 그걸 그대로 고쳐갖고 한다는데 그것도 이제 호남이 광주 전남이 아니고 무슨 전라북도에 뭐 남원에다가 뭐 한다는 둥. 그래서 또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공공의대 문제가 상당히 커졌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들었던 그 내용을 기초로 99.99%가 내 거였죠. 그래 진짜 저 거기다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공약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로 공약을 하고 그 공약 내용을 계속 주민들한테 요만큼 진전됐습니다. 요만큼 진전됐습니다. 하는 걸 계속 내려갈 때마다 주민들 대표들한테 얘기를 했죠. 요즘도 순천 자주 내려가시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내려가면 이제 내가 다음번 출마한다고 소문 돌아요. 소문 돌아요. 연락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 아니, 전화는 지금도 엄청 많이 와요. 특히 저녁에 이제 술들 하시고 뭐 여럿이 모여 있으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야, 나 이정희 잘하는데 전화해.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받아주는 의원이 있는 게 어딥니까? 아니 만약 이제 그걸 안 받아줘 버리면 사람들 앞에 잘한다겠는데 뭐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받고. 재밌게 웃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구, 그러니까 지방에 특히 지방의 지역구들 의원님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여태까지 접했던 민원 중에 좀 재밌는 거 기억나는 민원 있으세요? 많죠. 예를 들면 몇 가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별 민원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 이장님이 손을 들고 그 사람 그대로 하자면 우리 마을에는 고압선 철탑이 네. 25개가 우리 마을을 감싸고 있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쫓아갔죠. 바로 쫓아가지고 이제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공항이야, 공항. 여수 공항. 이쪽은 바다야. 그러니까 바다로다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뽀짝 당겨서 설치를 하고 또 공항에다 하게 되면은 또 비행기 요거 사고나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을 25개 고압선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날 텐데. 난리가 날 텐데 25개.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래요. 아이고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전봇대가 울어싸서 못 살아라 그래. 그게 전봇대가 울어요? 하고 뭔 소리가 했더니 이 소리가 엄청나대요. 근데 하나만 있어도 그러는데 25개에서 몇 가닥씩 가는 이게 이 전봇대가 울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이제 할머니들 표현하면 귀신 우는 소리로 가득 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 뭐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국정감사 때 이제 한전 사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전 사장 전봇대가 운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봇대가 울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아주 민원들 중에 참 기가 막힌 민원들 참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자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이렇게 제대로 못 해갖고 생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울어요. 계속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딸을 그 사람 통도 커 고등학생 딸을 혼자 과테말라에 있는 그 국제학교에다 유학을 보냈는데 하여튼 뭐 거기 국제학교 교장고 뭐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그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식 새끼는 계속 울고 전화로 막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교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 대사 전화번호를 파악을 해서 대사님께 전화를 했죠. 그분 이제 안 자는 시간에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밤늦게 자다가 일어나갖고 이제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가서 어떻게 교장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화해를 좀 시켜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 대사가 차로 5시간 반을 이동을 해갖고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풀고 그렇게 해갖고 왔다. 그래서 그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너무 기뻐요. 정말 그런 말 하나씩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불법이 아닌 불법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나서면
좀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때 울고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나갈 때게 그 기쁨은 아마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영민 1대1 맞춤 관리. 맞춤이 말고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다. 근데 내가 없을 때 혹시 사무실에 와서 했다고 갔다. 반드시 전화하거나 쫓아가서 만납니다. 내려가서. 원래 다음 질문 그거였거든요. 대표님만의 차별화된 지역관리 비법이 뭐냐? 이거였는데 답은 딱 나왔네요. 1대1 맞춤 관리. 네. 말하자면 가슴으로 하는 거죠. 가슴으로. 사실 이게 진짜 내 중요하네요. 형편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촌에서 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내 고모 일이고 내 아재 일이고 내 우리 중학교 후배 일이고 내 동창 일이고 이래요. 다. 내가 촌에서 크면서 그런 사람들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하시기면 안 좋아할 수가 있나. 네, 이제 요 얘기는 딱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 이후에 이제 당 조직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 이제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마침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당대표 말고 대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제 장차관을 어떻게 꾸리는지 중요하듯이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신 기자가 지금부터 이제 당대표 이후에 어떻게 당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하나씩 질문을 하면 대표님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당대표 되고 나서 당직 인사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당직 인사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었고 호남에서 당선이 되고 이렇게 호남 출신으로 당대표가 됐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친박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도 왕따했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썩 대접받는 그런 것이 못되고 잘 끼지도 못하고 또 내 자신부터가 항상 어떤 이렇게 개파나 파벌에 끼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당의 대통령이었고 우리 당의 대표였었고 그 구성원으로서 나는 박근혜 당대표한테 또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조직의 무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원 중에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출세를 했고 충성을 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당대표가 딱 되고 나니까 벌써 언론들은 친박계 당대표가 인사를 친박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본다 이런 주목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것에 상관없었습니다. 내 원칙은 그 당시로서는 다음번 대선을 치러야 될 당대표였었거든요. 근데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특정 정파나 정당 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되고 이렇게 아까 개파 팝을 이거 가리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 선거나 그 밖에 선거를 과거에 사무처 때나 초선 재선 의원 때 치러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많이 맡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해. 국회 일을 할라. 자기 지역구 관리할라. 그 다음에 또 뭐 당 그거 관리할라. 그러니까 막 맡겨놓고 밑에 사람들이 다 하고 이제 어디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만 자기들이 대부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 선거 못 치른다.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왜? 아니 소속 의원들은 어차피 의원으로 뛰는 거고 다 열심히 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직을 첫째는 가급적이면 초선 재선 위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뭐 만만하게 초선 재선이니까 이렇게 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내 위치와 자리가 내 권한이고 내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록 3선에 당대표를 했지만 당대표 자리에 올라가면 딱 장악을 해가지고 4선이고 5선이고 6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대표로서 내가 당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초선 재선을 한 이유들은 이 사람들이 아직 기존 정치권에 크게 함몰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당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개혁에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떨어진 원외위원장들은 다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외위원장들에게 대선 때 모든 걸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홍보를 잘하는 사람은 홍보 파트에다가 정책 중에서도 농업한 사람은 공업한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맞춰서 대선 때 총동원 체제로 구축해서 원외위원장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몇몇 어른들
뭐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뭐 서운해하시죠. 저기 뭐야 여의도 연구원장은 누구 또 뭐 사무총장은 누구 뭐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딱 했던 대로 그대로 당에 그 관리 그거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굉장히 이게 섞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에는 어디에도 인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하는 불만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분명한 원칙 일 위주로 하려고 했고 단합과 화합 위주로 하려고 했었었지 개파나 파벌이나 다선 위주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저는 절대로 그거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 시절하고 상황이 비슷하네요. 대선을 앞두고 했던 거고. 이준석도 개혁을 얘기하고 이정현도 개혁을 얘기하니까 개혁 근데 입장에서는 당장 인선만 듣고 봤을 때는 다른데요 많이. 네. 이번에는 지금 권영세, 한기호 이런 분들이 지금 주요 직책을 차지하셨잖아요. 예. 사실 뭐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왜냐하면 내 상황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라는 사람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당 내에서 입지나 이런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자기가 보는 당을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런 인사를 했었고 저는 제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가급적이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통합, 화합식으로 가자 하는 그런 식이었었죠. 그 아까 이준석 당대표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번에 되게 선거운동이 좀 특이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도. 근데 대표님도 당대표 되실 때 되게 특이한 선거운동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저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뢰가 갔습니다. 나는 당원들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갔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의원들에 상관없이 이 당원들이 나를 찍을 것이다 하고 나는 당원들의 수준의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처럼 막 지구당 돌아다니고 또는 뭐 협의회 돌아다니고 시도 뭐 당 돌아다니고 일제를 안 했습니다.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안 돌겠다. 그리고 저는 모든 방송의 정치 토론 프로 내지는 뭐 인터뷰 프로 이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연락을 취해서 원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출연하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5개, 7개씩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지역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저는 방송을 통해서 내가 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거니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끊임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크게 주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 들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따로 사무실 낼 필요도 없었었고 지구당 위원장들 의원들 줄 세울 필요도 없었고 뭐 네가 친박이니까 됐지. 그 당시 상황 가서 물어보십시오. 친박이어서 됐는 건지. 솔직히 지구당 위원장들과 의원들은요. 선거 내가 이제 막 압도적으로 막 여론조사 할 때마다 1위로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저를 돕겠다고 뭐 밀어주겠다라고는 했지만은 뭐 누구 하나 내 사무실 방문한 사람도 없었고 저는 뭐 특히 친박이다 그래서 줄 세운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친박은 다른 사람 밀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파들 때마다 아무것도 근데요 뭔가 도전한 사람은요 그런 게요. 뭐 가슴 아프거나 뭐 아니면 막 좀 속상한 이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이 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되셨으니까 다행이죠. 맞아요. 안 되셨으면 아니 속상했을 선거라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죽으라고 뛰놓고 보는 거예요. 진심을 갖고 뛰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딱 이제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허물고 싶었었던 게 제가 권위주의였습니다. 권위주의를 허물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나는 이준석 대표도 참 요즘에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위상을 되찾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위 당정회의가 있다. 그러면 고위 당정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하고 집권당의 여당 대표가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지금도 그 마찬가지고 전부 그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간에 가서 하게 됩니다. 거기는 뭐 아주 보안도 잘 돼 있고 그러거든. 저 절대 안 갑니다. 당으로 오세요. 당이 만들어놓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인데 왜 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걸핏하면 총리 뭐 거기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회의하고 당으로 와라. 해갖고 두 사람을 다 당으로 부릅니다. 밀당이신데 밀당? 그리고 제가 딱 가운데 서서
반보정도 앞에서 제가 딱 입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날마다 일반 국민들을 접한 사람은 정치인들이거든요. 맞아요. 행정공무원들, 부처 공무원들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는 정책을 만들죠. 근데 우리 같이 정치인들은 날마다 접하는데 행정부처에다 대고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해서 정책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이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전기료를 포함한 이런 몇 가지들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두 번째 뭘 많이 했냐면 당정회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당정회의를. 저는 새벽에도 당정회의를 했고 밤에 8시 반에도 급작스럽게 당정회의를 했고 낮에는 수도 없이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콜레라가 터졌다. 관련 부처 장관들 다 부르고 우리 해당 상임위 의원들 다 부르고 바로 대책을 세웁니다. 전기료 딱 터졌다. 산자위원들하고 그쪽 관계부처 다 부릅니다. 하여튼 뭐 일이 터졌다 그러면 저는 지체 없이 당정회의부터 합니다. 부사관들이 많이 힘드셨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각오들을 해야 됩니다. 다. 갑자기 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 현 여당이 대표님처럼 이리 와라 이러면 올까요? 아니 이것은 내가 말 표현이 오라가라였지 회의합시다입니다. 오라가라가 아니라 회의합시다입니다. 장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라가라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근데 워낙 제가 진심으로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터져갖고 행정부처가 제대로 수습을 못할 때니까 그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고 더 와서 그렇게 수습을 해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말하자면 콜레라 수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뜬금없이 내가 당대표가 됐는데 콜레라가 터졌어요. 콜레라가 전염 빼고 날마다 뉴스에 막 콜레라 뉴스가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뉴스를 또 보니까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가냐면은 바다 오염이 콜레라 원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여름이면은 이제 횟집들이 완전히 성숙인데 전혀 회를 안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안이나 이런 데서 고기 잡아온 것도 또 안 팔려버리고 그냥 막 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콜레라는 계속 기승 뉴스는 계속 나오고 근데 바다 오염이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바다가 지금 전체가 오염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3군데 조사를 했는데 60군데는 문제 없고 2군데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1군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지금 그 통계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아니 60군데가 문제가 없는데 바다 오염이 콜레라 원인 그러면 지금 삼면이 바다에는 우리나라는 삼면 바다가 다 오염된지 알잖아. 이러니 누가 바다에서 잡힌 고기를 먹겠냔 말이야. 그 한 군데가 어디요? 그랬대. 충무래. 충무? 그래 충무는 지금 그쪽 바닷가 다 지금 오염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쪽에 한 군데가 이렇게 쏙 들어온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잡힌 고기를 먹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충무 그 당시에 이제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33군데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0군데 문제가 없고 2군데에는 조사 중이고 1군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은 이런 말 하면 대단히 미안한데 공직자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책임 안 뒤집어 쓰려고 막 과장되고 크게 안전장치를 다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충무를 쫓아갑니다. 그게 제 행정이었어요. 당대표를 내가 바로 충무로 쫓아갑니다. 충무로 내려갖고 현장을 가서 봅니다. 그게 지금 여기가 그 오염이다 이거죠. 근데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염됐는데 몇 명이 오염됐습니까? 2명이래. 아니, 전염병인데 2명이 오염됐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뭐 6명인가 와서 먹었는데 한 사람이 콜레라가 균이 있어서 주사 한 대 맞고 퇴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 아무 거 없었습니다. 그 뒤에 또 여러 명이 와갖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이 그래서 주사 맞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화가 나서 이제 바로 기다려서 전화를 정책위 의장한테 해갖고 당정회의 소집하세요. 이것과 관련된 부서 전체 다 모이라고 하세요. 그게 딱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그걸 어제 내가 그저 양쪽에도 들었던 내용을 내가 거꾸로 질문한 겁니다. 몇 군데 조사하셨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전염병이란 것은 옆으로 옮겨간다는 게 전염병인데 한 명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 체질이 안 좋아서 한 명이 걸려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퇴원한 사람 맞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단 말이야. 이제 막 이제 책상을 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이제 내가 거기서 바로 비서실에다 대고 제일 가까운 데 수산시장 예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기자들이랑 다 같이 가갖고 제가 일부러 회를 손으로 내가 콜레라 걸린 거 안 걸린 거 보자고 이렇게 먹고 이게 사진에 다 찍혔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원 현장을요 죽으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터졌다 그러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이렇게 전체적인 것일 수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현장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막 이렇게 여러 명이 대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을 간다 손 치더라도 당 내에 카메라하고 사진 기자를 포함한 한 사람 그리고 그 해당 지구당 위원장 한 사람 절대로 사람도 못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요걸 말하자면 우리 사이트에다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찍은 것을. 그래서 보도하고 싶으면 보고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해라 이겁니다. 나는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사진 찍으러 다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서 얘기를 나누고 충분히 듣고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뭐 당대표들 한 번씩 지나가고 나면 사지도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 다 발로 차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 요런 법석을 떨고 간다 이거야. 근데 이정현 대표는 와가지고 혼자 와서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서 다 하고 가니까 정말 보기 좋다. 다른 정치인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 좀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꾸려졌잖아요. 네. 근데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와의 관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인사만큼 중요한데 이 관계는 어떻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당 사무총장이 제일 이제 위입니다. 사무총장, 그 다음에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서열이 이랬었습니다. 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원내 중심 정당.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하니까. 아까처럼 당은 사실은 선거를 위한 조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국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다 말하자면은 그 국회에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내 중심의 정당으로 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원내 대표가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하고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 의원들은 사실상 원내 총무가 총괄해서 의회 모든 대책,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법안을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원내 대표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서열은 당대표가 위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주로가 이제 원내대표가 지휘하고 진두 지휘를 하고 당 대표는 당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철저하게 원내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모든 원내대표 중심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세요 하고 저는 딱 했고 나는 당 전체적인 것 그 다음에 대선을 포함한 준비하는 것 또 우리 당의 이념 이런 것과 관련된 대외적인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저는 철저하게 원내대표에게 원내 문제는 일임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가게 될 겁니다. 원내대표가 큰 힘을 발휘하면서 하게 해야만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중에 하나가 원외 인사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고 이끄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대표님 설명 들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네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내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30대고 40대 50대 60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이건 중국 고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치 소나무고 하나는 한치 소나무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다 심어놓으면 이 위치에다 심어놓으면 열치나무가 한치나무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한치나무를 심고 열치나무가 산 계곡에 있다고 한다면 한치나무지만
내려다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높은 데 있잖아요. 예. 당대표라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당대표 위치에서 하는 것이지 나이나 원내나 원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좀 안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당정청 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당정청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무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국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또 해당 부처의 실국장급 해당으로 청와대 이제 행정관들하고 하는 이런 실무급 그게 있고,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당정청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정책 의장단하고 당 대표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청와대 수석들 다 나오게 되고 행정부처 장관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게 하는 이런 이제 당정청 회의가 있고,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다 그래가지고 아까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당정 회의란 표현은 안 쓰지만 대통령이 당 대표하고 하는 수시 회의가 있고 당대표하고는 하는 수시 회의가 있고, 이건 그냥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과 말하자면은 여당 당 대표로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이제 대통령이 당직자 전체를 초청을 해갖고 회의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임위원장단들하고 간사단 그다음에 당직자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여당이었는데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우리 때로 얘기하자면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세워갖고 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려고 집권을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집권을 해야만이 당의 정책을 말하자면 행정부에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고 집권을 하기 위한 당이 말하자면은 당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통령은 그냥 특별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자기 당에서 뽑아놓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안, 예산,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위 친박을 다 떠나서 우리 당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같이 덩달아서 비난을 한다든지 끌어내린다든지 이건 진짜 조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에게는 여야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여야 합해갖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협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현장 활동을 할 때는 완전히 야당 입장에서 활동을 해라. 국회는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하는 곳이니까 여당 입장에서 말고 현장에서 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때에는 완전히 야당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파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 가서 야당 입장 귀를 기울여라. 대신 이걸 가지고 와갖고 수렴을 해갖고 야당은 바로 비판을 하고 여당은 당정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정책으로 말하자면 반영을 하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당 의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완전히 야당처럼 듣고 말하자면은 당정회의를 통해서 여당은 국정에 반영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방향을 잡자. 저는 그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랬죠. 국회의원들이 하기는 합니다. 쓴소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여당들은 아까 내부 당정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죠. 저는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좀 정말 이것은 일요서울에서 처음 공개.
진짜 저는 대통령하고 통화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당 대표 시절에도 그랬었고 또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수석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저는 뭐 아주 틈만 나면 제가 전화 올리면 대통령이 비서 안 거치고 바로 딱 받고 대통령 비서 안 통하고 바로 직접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제 수첩에는 항상 뭐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건 진짜 우리 대통령이 좀 참고를 해야 될 말이다. 또 이 좋은 정책이다. 이건 진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건 진짜 이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뭐 별의별 심지어는 사설 칼럼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었었다. 그럼 제가 그 이제 사설 칼럼 쓴 사람하고 통화를 해갖고 그 내용들을 이제 더 심히 파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저히 이거는 지금 시의성이 있어서 지금 빨리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 회의하고 있으면 그냥 이제 안 받으시면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10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하는 거죠. 그냥 딱 받으면 이제 제가 원래 보고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듣고 이제 그것과 관해서 둘이 전화로 잠깐 토론을 하고 또 다른 건 별일 없으세요. 이 얘기는 그 전에 대표 시절부터 내가 모실 때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늘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암묵적인 두 사람의 암호입니다. 다른 또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대통령 제가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을 통화를 했는데요. 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이런 애로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 들을 때 전화로 그렇게 듣고 뭐 그거 다 기억하겠냐? 조금 있다가 이제 제 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이미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이제 추가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고친 게 많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전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얼마나 전화를 많이 이용했던지 나중에는 이제 한 번은 여기가 너무 뜨겁고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어폰을 비서실에서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냐면은 사람을 불러서 만난다는 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요. 전날부터 완전히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쓸데없는 많이 준비하게 되고 또 만나고 나서 또 돌아가갖고 그놈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로 주로 그 양반은 주로가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다. 그래서 장관들이나 뭐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 언제든지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항상 전화를 아주 가장 가까이 휴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관계가 우리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그걸 좋아했었어요. 뭐 그렇게 보고해 주는 것, 그렇게 상의해 주는 것,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보고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할 소리는 다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받고 그건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답을 받고 그건 즉각 시행라고 하는 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받으시지 않았나 전화를. 네. 왜냐하면 그걸 듣고 또 시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렇다면 소속 의원과 원외 사무처 여기는 그럼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요? 말하자면 제가 당대표를 할 때는 저는 저 밑에 사무처 간사부터 솔직히 말하자면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또 간사 병을 갑 차장, 부장 대우 부장, 부국장 대우 부국장, 국장 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그 다음에 공보수석, 홍보수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당대표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다 합니다. 제가 사무처 시절에도 사무처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진짜 열심히고 또 자기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고 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또 굉장히 일도 잘한다는 걸 압니다. 또 제가 초선 의원일 때도 그걸 알고 있고 내가 또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원외위원장으로서도 저 사람들이 말에 떨어졌다고 너무 사람 취급 안 해주고 당에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소외감도 알고 이런 것도 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대표와 원외위원장, 당대표와 사무처, 당대표와 다른 국회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에 대해서 저는 층을 없애버렸습니다. 층을 무슨 얘기냐면
제가 딱 당대표가 돼갖고 첫 번째 이제 당 사무처에 조회를 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조회 많이 해보셨죠? 쫙 운동장에 조회. 줄 서고 선생님들 앞에 쫙 서 있고 그런 조회. 선생님들 앞에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단상 위에 올라가고 막 완전 맨놈 쓰러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그 조회. 신상조회를 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어요. 쫙 이렇게 앉은 의자에 줄을 세워서 이렇게 앉아갖고 다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치워. 삥 둘러 앉자. 그래서 저 부자를 삥 둘러고 나도 똑같이 저 부자에 같이 삥 둘러 앉았습니다. 왜냐?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당대표 됐다고 내가 거기 매갖고 이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삥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조회다. 여러분들 저한테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 좀 해보세요. 저도 뭐 그럼 안 하면 또 내가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둘러 앉아서 회의했습니다. 이게 조회였습니다. 당대표로서 저는.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들은 수시로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별로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내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나 이런 데는 원외위원장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다 원외위원장들을 넣어서 참여를 해갖고 의견을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앙당사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안 쓰고 있는데 많으니까 저 원외위원장들 오시면 전부 거기를 마음대로 쓰시게 다 개방을 해라. 심지어는 당대표실도 나 국회에 가서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당대표실도 원외위원장님도 와서 많이 그대로 이용하고 전화도 하시고 손님도 만나라. 말하자면 당대표부터가 말하자면 당 소속 사무처나 당 소속 원외위원장들이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등하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등하게 여기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완전히 무슨 부속품 쓰듯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3번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도 온 사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온 적이 없는데 저는 3번을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대화하고 앞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도와다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도 보람을 찾게 해드리겠다. 반드시 내가 앞장서겠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올코트 프레싱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함께 다 뛰어야지 몇 사람만 뛰어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걸 이론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정현은 실천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요 당대표가 딱 됐는데 울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때 몸도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있었었는데 새벽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거기를 딱 내려가니까 그 울산에 이제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딱 나타납니다.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일 저한테 준 게 뭐였을까요? 장화를 줍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난리 난 데를 갔는데 내 바지 좀 젖는다고 장화를 신고 다니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치우세요. 지금 물난리 난리 나서 지금 시민들은 저 난리가 아닌데 당대표 옷 좀 바지 좀 젖으면 어쩐다고 저거 치우세요. 그냥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 아파트 지하 3층이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차들이 고스란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가르치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풍덩 가갖고 완전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눈이 동그래져요. 기자들은 못 쫓아갔을 거야. 다 못 쫓아오죠. 밖에서 보니까 큰 나무 위에가 물이 빠져갖고 차가 걸려있고 온 들판에가 차야. 그 사방 천지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재래시장이 통째로 120개 가게가 되는 재래시장이 통째로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또 갔더니 그 야외 브리핑판 그 딱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거 치우세요. 지금 내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이 통이 언제 거예요? 다 거짓말 통계 이게 내 앞에다 이거 보고 갖고 무슨 소리예요? 이거 치우세요. 그걸 내가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네.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대책 회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15분 동안 차로 가면 사무실을 얻어놨대.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까 돌아다니는 거 다 저 사람들이 보고 지금 내 입에서 뭔 얘기 떨어질까 지금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숨어서 회의를 해요. 여기다 신문 까세요. 바닥에다 신문 까세요. 그러고 내가 그냥 털썩 먼저 주저앉았죠. 시장에 앉아야지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앞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구체적인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참 이제
이 당의 체질을 바꾸고 싶었어요. 권위주의로 한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시민들의 제가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보험 드러났는데 말이야, 보험 나와보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죠. 보험국장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쪽에서 내려보냈어서 이 보험 처리하는 과정 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이거 정책 만드는 데도 도움될 거예요. 그럼 와갖고 제대로 보험 처리 와서 보험회사에 나와서 혼자 아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당이 왜 그게 안 이어져오냐고요. 왜? 제가 그렇게 2년 임기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2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달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사단이 터져서 그때부터 내가 당대표 역할을 못 해보고 말았는데 뭐 이제 당대표 되면은 또 이렇게 뭐 가을 정도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군부대들 방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추모 당대표 같은 경우는 가갖고 쌍안경 요 끝들이 요거 뭐죠? 이거 뚜껑 열지도 않은 걸 거꾸로 죽게 들고 안 보인다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않나. 아니면은 뭐 우터리 군복 바지 우터리만 입고 밑에는 양복 입고 뭐 처처망 이런 데 가서 딱 해서 사진 잘 찍어봐 해갖고 하나 찍고 나 이런 게 군부대 방문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근무를 했었던 제가 155mm 포병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를 했던 그 부대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오겠다. 근데 일찍부터 가서 하게 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문품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래갖고 민간 이렇게 사병 내무반에서 한 명이 휴가 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무반 애들 데리고 야 PX 한번 가보자. 솔직히 제일 궁금했던 게 PX예요. 근데 있을 때 PX가 우리 때 90원짜리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던지 PX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전부 데리고 갔어. 네. 내가 1인당 1,000원 범위 내에서 물 쓰듯이 쓰겠다. 마음대로 골라라 했죠. 아니, 다 쓰라고 해야죠. 1,000원 범위는 뭐예요? 내가 걔들 알지. 내가 1,000원 쓰란다고 1,000원 쓰겠어. 30만 원어치를 골라버린다. PX도 많이 변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오목 뛰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데 다 다니면서 가서 다 보고 보초 쓴 데까지 커피 타고 다 가서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갈 때 제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제 사전에 협의를 와요. 원스타가 별 하나짜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첫째, 내가 명색이 집권당의 당대표가 그쪽에 지금 그 부대에 환경미화 보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서 풀 뜯거나 청소는 이런 흔적이 있으면 나 와버리겠다. 절대 시키지 마라. 나 그거 보지도 않을 테니까. 2번째, 내가 가는 부대가 중령, 말똥 2개 중령인데 그 이상의 계급장이 왔다 갔다 하면 나와버리겠다. 아무도 오지 마라. 3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해야 되는데 구보를 할 때는 항상 군가를 시키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 군가 시켜버리면 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5곡을 내가 그것도 다 몰라. 그러니까 제목 말고 가사 떠오르는 거 뭐 동이 드는 새벽 꿈이 뭐 딱 그 대목만 쓰고 뭐 사나이로 해서 쭉 5곡을 적어줬어. 요거 좀 시켜주라. 그렇게 해서 1박 2일로 하고 왔죠. 재밌었겠는데. 딱 오니까 그때사 국방부 장관, 뭐 군사령관, 뭐 군단장 전화해고 저희들이 가서 모셔야 되는데 바쁜데 뭐 모셔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실컷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으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실제로 단합을 시킬 수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번 당에서는 그런 분위기, 개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를 벗어난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뭐 현재 얼마 안 됐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위주의는 진짜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구 위주나 아까처럼 개파 파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우고 완전 내가 언제 다시 이런 자리에 이런 일을 해보겠냐. 진짜 어떤 당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키고 제대로 당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런다면 많은 형식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직접 과거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막 상상을 하면서 근데 좀 따분한 정치 얘기보다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까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 어떤 민원들이 있다는 그 스토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서민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진짜 그 민원들은요 수백 가지인데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다 일반 사람들이 사실상 살아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겪는 내 문제. 이웃이나 내 가족이 진짜 겪는 거잖아. 겪는 문제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요 해결 안 되고 들어만 줘도 좋아해요. 그렇죠.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계속 민원을 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 그랬어요. 뭐 보자들은 막 그 양반 너무 좀 이상하다. 악성이다, 소위 악성. 어제 만나지 말라고. 도저히 안 되겠어. 보자 하고 했더니 피눈물 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제 솔직히 다 털어놔. 자기는 나무집 식모를 살았고 식모를 살다가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해갖고 돈을 조금 벌어서 자기 평생에 내 땅이라고는 처음으로 논을 사봤다 이게 논도 많지도 않아. 논을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 가게가 문 닫는 날은 일부러 시외버스를 타고 가갖고 그 논을 보고만 와도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거야. 난생 처음 자기 땅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정현이가 거기다가 무슨 첨단 산업단지라 그래갖고 공단을 조성을 해갖고 자기 땅에 들어가 버리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보상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죠. 내 땅만 좀 피해갖고 좀 공장을 지을 수 없냐. 왜 그러셨어요? 예. 근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뭐라 하는지 아시죠? 돈 많이 받으려고 떼쓴다 그렇죠, 이런다는 거예요. 알받겠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진짜 막 이제 내가 막 전부 들어주면서 막 눈물 글썽이면서 그렇게 들어주고 하니까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일을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해줘도 좋다. 내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준 이것만으로 자기 분이 다 풀렸다는 거야. 이런 게 서민이에요.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이에요. 에?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분이 풀렸대. 자기 평생 가져본 그 땅대가리를 갖다가 이정현이가 공단을 유치를 해갖고 이 사람 내가 가져간 줄 알아. 사실 눈물 나는 사연인데 이게 결국 뭐 의원님의 진심을 알아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좋게 다 풀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진짜 정치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자기 지역구 활동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실 그러려고 국회 그것보다는 오는 거죠.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편하게 앉아서 언론에 나가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언론도 나가고 뭐 여의도에도 회의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회의 때문에 못한 사람 지역 민원 듣거나 가서 일 못 돌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방송 지 혼자 다 24시간 다 해. 어쨌든 나가고 15분 20분 하면서 그 방송 핑계 댄다 회의 핑계 댄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하루에 4번을 순천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 회의가 있는데 꼭 가야 될 일이 있어. 말하자면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행사에 보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다시 올라왔다가 서울 회의 보고 또 내려가게 된. 또 이제 내일부터 활동해가지고 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4번도 왔다 갔다 해본 적도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무나 해서 아무나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는 있는데 될 수는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정말 나 이거 안 해도 나 먹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러면 그 먹고 살 것 같고 가서 먹고 살고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머리도 좋아갖고 내가 다 했는데 저것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은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그런 사람들 제발 좀 여의도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럼 국회의원님 보시기에 아니 이정현 전 대표님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필수 자질 이것만은 꼭 갖춰야 된다. 국회의원의 필수 자질. 네. 진짜 정말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이타심. 나 말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요. 네. 거의 체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 있어갖고 장학금 많이 주고 인심 많이 써갖고 나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걸로 국회의원 해먹겠다? 난 좋은 학교 나오고 다른 거 고시하고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어봤는데 그냥 이거 한번 해먹겠다? 이런 사람도 오지 마세요. 진짜 내일 말고 여러 사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지역 전체의 문제를 포함한 이런 것에 진짜 내 마음이 쏠리고 내가 낯을 희생하고라도 그 일을 결코 좀 한번 해결하는 앞장서보고 싶다라고 하는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세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학벌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당 관계없이 저는 그런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주 시간 1시간이 아주 그냥 꽉 찬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꼭 우리 방송 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은 이준석 당대표가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꼭 저희 방송 보시면 아마 당대표 활동하시면서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 더 하실 얘기 좀 있으세요? 아닙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얘기한 거 보니까 하실 말씀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 계속 만들어서 네. 대표님의 이제 과거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좀 많이 듣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